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오늘 역시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뵙고 있는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활기차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오늘 약간 소개해드릴 공연이 네. 좀 이렇게 좀 파이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공연이어서 네, 신나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공연이길래 이렇게 특히 특별하게 파이팅을 해야 됩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이 사실 지난해 말부터 네. 올해 초까지 뮤지컬 중에서는 이 작품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뮤지컬 물랑루즈입니다. 네. 왜 소개 안 하시나 이런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워낙 화제작이니까 네. 언제 소개해드려야 되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 오픈에 맞춰서 소개를 해드릴까 아니면 왜 물랑루즈가 좀 쇼 느낌이 나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아니면 연말 정도에 소개를 해드릴까 이러다가 이제 조금씩 미뤘는데 이제 공연 종료일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약간 방학 숙제 마지막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 방학 숙제.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래서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24절기 중에 첫 번째 입춘이 지난 직후니까 올해를 여는 소개 공연으로. 계속 뭔가를 인연을 만들거나 계기를 만드는 건 좋은 거니까요. 네, 제가 뭐가 설명이 잘 돼야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아서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랑루즈 소개해드리기에. 그동안에 약간 마음의 부담 같은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으면은 마음의 짐처럼 이렇게 무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네. 시사회에서 공연 소개하는데 물랑루즈를 소개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근데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으니까. 한 달밖에 아니라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그렇죠.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공연의 어떤 그 상징적인 문구 중에 하나가 쇼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게 영화에서도 쇼 머스트 고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 의미가 이 공연이랑 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지난 한 3년간 공연계 어려웠었던 시절을 우리나라는 공연을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으니까 의미 부여도 좀 되는 것 같고 해서 오늘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이러면서 왔습니다. 네네. 근데 그나저나 마스크 벗을 수 있어요? 마스크 이거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모든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어요. 아직은요? 네, 이 공연장마다 또는 제작사마다 권고사항으로 미리 안내를 해서 아직은 마스크를 좀 코와 입까지 잘 관람 중에도 좀 써달라고 강력 권고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공연장은 정확한 얘기를 안 하면서 가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오신 분들이 좀 내리고 공연 보시는 경우도 있고 공연장별로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배우들이 이제 출연해서 연기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공연장에선 사실 관객분들은 일방향적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어서 감염 확률이 높지 않은데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계시고 좀 편안하신 분들은 마스크 벗고 계셔도 되는 곳도 있으니까요. 그건 아마 공연장 들어가셔서 공연 시작 전에 안내 멘트를 좀 주의해서 들으시면 되고 이제 벗을 수 있지 하고 마스크를 아예 안 챙겨가셨을 경우에 그럼 곤란할 수 있으니까는 챙겨가시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뮤지컬 물랑루즈. 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네. 이 영화가 먼저 나온 거잖아요. 이 작품이 영화로 나온 게 생각보다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렇군요. 네, 2001년도에 영화로 개봉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당시에 니콜 키드만과 이완 맥그리거가 이제 출연해서 이 포스터도 굉장히 풍차 있고 이완 맥그리거와 니콜 키드만이 이렇게 약간 포옹한 듯한 자세로 있는 포스터도 기억하실 텐데 이 영화 물랑루즈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보다도 실제 뮤지컬 공연이 훨씬 더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영화의 화려함은 당시에 어떤 그 정서적으로 좀 고급지고 네. 이 물랑루즈가 클럽 이름이니까요. 이 클럽의 화려함이 원래는 좀 그렇게 고급스러운 클럽은 아니잖아요. 그 시대가 그랬던 거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클럽인데 이제 그 공연 내용에도 나오지만 이 클럽이 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죠. 네. 근데 그 화려함이 뮤지컬로 잘 구현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화려했던 영화를 뮤지컬로 만드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2001년에 영화가 개봉했을 때부터 공연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다 이건 무조건 뮤지컬로 만들 수 있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다고 저 들었거든요. 외국에서도 그럴 그렇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건 뭐 정확히 뮤지컬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2009년에 뮤지컬로 만들자는 그 제안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영화 물랑주에 나왔던 그 삽입된 노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공연으로 만드는 권리를 확보한다. 이게 저작권 해결이죠. 이런 걸 하는데 시간이 엄청 소요가 돼서 이 정리가 2016년이 되어서야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도대체 몇 년 걸린 겁니까? 15년 걸린 거예요. 15년. 야,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뮤지컬 무대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만 해도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브로드웨이에서 2017년에 이제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투자사들을 막 이제 모집을 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CJ ENM도 투자사로 제작사로 프로듀서로 처음부터요. 예,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이건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를 한 맞습니다. 거예요. 그 외국의 그 브로드웨이에서 올라가는 큰 공연들이 프로듀서 그러니까 그 투자사를 한 군데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예.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제가 알기로는 100만 달러인가 이 정도의 그 투자비 유치라고 전 들었는데 네. 이 공연이 물랑루즈가 공연이 실제로 되기 전까지 사전 제작비만 해도 40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뭐 어마무지한 그 제작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투자사들 이렇게 모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어때요? 지금 400억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400억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사실 제작비 더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제작비가 계속 올라가긴 하죠. 네. 요즘에도 이렇게 뮤지컬 만드는데 돈 많이 듭니까? 그렇죠. 그 국내 뮤지컬도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요. 근데 이제 뮤지컬 한 회 공연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이 정도 딱 제한적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건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강의에서 들었는데 네. 영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예. 영화보다도 문화 쪽으로 해서 가장 많은 매출을 역대 올린 것이 뮤지컬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이온킹 뭐 이런 공연들이 매출이 굉장히 대단해서 이런 투자도 과감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브로드웨이의 어떤 자본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 다 받고 네. 실제 무대에 딱 올라간 건 언제였어요? 올라갔죠. 2017년에 그렇게 투자 받고 2018년에 공연을 올라가고요. 예. 2019년에. 예. 2019년에 브로드웨이 공식 공연을 딱 시작하게 됐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에 코로나. 네. 이게 터져서 결국 공연이 셧다운이 돼요. 아이고. 네. 너무 어렵게 만들어주고 사전 제작비 400억이나 들었는데 공연을 올렸는데 예. 셧다운이 된 다음에 1년 동안 넘게 공연을 멈추고 있다가 예. 2021년 9월에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공연들이 많이 셧다운돼서 좀 그 경쟁작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시 올라가게 돼서 그 토니상도 10개 부분을 수상을 하고요. 예. 영국에서 하는 올리비에상도 수상하게 되고 그래서 현재 전 세계를 돌면서 상을 뮤지컬에 관련된 상들을 휩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 자체가 공연 같다. 쇼 머스트 고 온. 예, 바로 그겁니다. 이제 드라마틱하네요. 예. 예. 하여튼 물랑루즈 뭐 네. 하여튼 화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사실은 저는 못 봤거든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시간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 작품 이제 설명 보면 처음에 보도자료 배포되고 막 이랬을 때 보면은 좀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 네. 퍼스트 클래스 레플리카 뮤지컬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좀 여기 물어봤거든요. 예. 네, 뭐 퍼스트 클래스니까 뭐 최고급의 뭐 레플리카 버전이다 예. 뭐 이런 얘기 같아서 예. 여쭤봤는데 그래서 저 속으로 야 영어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그런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미국 브로드웨이 이제 초연되었었던 브로드웨이가 아니더라도 이 오리지널 창작진과 제작진이 직접 참여해서 제작하는 형식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데 네. 뮤지컬 물랑루즈는 공통적으로 같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공연되고 있지만 이 작품은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공연과 다르지 않다. 거의 똑같다. 네.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디테일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그 현지화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는 거랑 거의 디테일도 거의 똑같게 연출을 하고 있다. 이 제작 쪽 일하시는 분들 제가 분장실에서 잠깐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요. 네. 정말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다 간섭한다는 거예요. 저작권 관리를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천막 같은 것도 저희가 보기엔 그냥 레드벨벳 뭐 이렇게 좀 느낌 비슷한 거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진짜 여러 나라에서 천을 보내서 컨펌을 받고 그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대표님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봤습니다. 첫인상 어땠어요? 일단 이거 첫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요?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요? 한남동에 위치한 블루스퀘어 공연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공연장에서 매표소에서 티켓을 딱 수령하고 객석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을 이제 내려가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이 공연장을 몇 번 가봤는데 계단 위에 천이 쫙 걸려 있고요. 거기에 샹들리에가 다 걸려 있습니다. 예. 이때부터 몰랑루즈라는 클럽에 들어가는 마치 느낌으로 네, 약간 지하에 있는 클럽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이 자본주의 쇼 뮤지컬의 절정판인 것처럼 만들어 놨고요. 예. 객석 2층, 객석 1층 로비가 각각 있는데 예. 보통 다른 공연장들을 가보면 이제 공연마다 좀 다르지만 포토존이 한두 개 정도씩 이렇게 있거든요. 사진 찍으시라고. 네네. 그런데 이 물랑루즈 공연장은 객석 1층의 로비는 전체가 다 포토존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체 어느 정도로 해놨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포토존이라는 말이 존은 어떤 구역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포토로비입니다. 거기를 공연장과 똑같이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놔서 물론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이 각각 있지만 예. 이 로비부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보통 사진 찍는데 이 공연장에서 포토존에서 사진 찍기 위해서 공연 시간보다 2-3시간 전에 먼저 와서 이 사진을 찍는 걸로 시간을 좀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좀 소문이 나갔고. 그러네요. 예, 이거 임박해서 가면 줄 서서 사진 못 찍는다. 그래서 미리 가서 사진 찍고 약간 무슨 전시회 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공연장을 들어가게 되죠. 그 로비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객석 문을 딱 열고 입장하는 순간 이런 얘기 괜찮은지 게임 끝입니다. 왜 게임 끝이에요? 이 객석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무대와 무대 외벽, 그러니까 그 무대의 화려함은 기본이고요. 네. 이 2층 쪽에 보면 발코니석 같은 이제 사이드 쪽에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보면은 그 물랑루즈를 상징하는 코끼리와 풍차가 거기에 다 전식과 무대 장치가 돼 있어서 객석에 들어가서 그 사진을 찍고 있으면 와 이건 진짜 물랑루즈라는 클럽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관객들한테 어떤 기대감과 그 전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든 내가 만족시켜주겠다 이런 무대를 연출해 놨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물랑루즈가 그렇게 풍차도 있고, 네. 그렇게 코끼리 상도 있고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봤었던 그 느낌의 어떤 그 심벌 같은 것들이 딱 상징적인 것들이 거기에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연 처음에 시작할 때 티켓 금액이 좀 비싸다. 이 VIP석 18만 원이거든요. 18만 원이면 비싼 편에. 아주 비싼 편이죠. 아주 비싼.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서 처음에 그 가격 공지됐을 때 이건 너무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진짜 큰 용기 갖고 티켓 구매했는데 객석에 들어가는 순간 그럴 수 있겠다. 아니 저희 청취자 한정수님께서도요. 티켓값이 비싸지만 무대도 정말 화려하고 눈과 귀가 호강하는 공연이에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연 보고 나면은
자본주의란 게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본주의까지 나와요 거기서. 아니, 비싼 돈 이게 조명이 가면 사실 36만 원에 식사하고 하시면은 큰 돈 쓰시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공연이 맞습니다. 시작되기도 전에 로비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가 대우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괜찮은 느낌 네,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공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는 있는데 네. 스토리를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스토리 얘기 안 했습니까? 네, 물론 스토리를 좀 짧게라도. 예.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좀 기억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이 스토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말씀드리면 네.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물랑루즈라는 곳이 클럽의 이름이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가장 유명한 물랑루즈의 가장 최고의 인기 스타 사틴이라는 여성 쇼걸이 있는 이 물랑루즈 클럽인데 예. 이 물랑루즈 클럽 자체가 좀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물랑루즈의 스타 사틴이 이 물랑루즈를 후원할 수 있을 만한 후원자 몬노스 공작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후원을 받으려고 해요. 네네. 그런데 그때 크리스티안이라는 무명 작곡가가 미국에서 건너와서 네. 물랑루즈에 들어가서 사틴을 만나서 자기의 노래를 들려주면 네. 이 물랑루즈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추천으로 인해서 거길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틴이 몬노스 공작을 만나야 되는데 이 크리스티앙을 몬노스 공작이라고 착각해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은 순간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이 사틴은 크리스티앙이 몬노스 공작인 줄 알고 네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아니라는 것을. 예. 그런데 이 사실을 몬노스 공작이 알면은 이 후원을 못 받게 되니까 그렇죠. 비밀로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공연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몬노스 공작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이야기. 이 내용 스토리는 사실 심플한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이 화려함을 굉장히 빛내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이게 캉캉춤 나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걸로 유명한 거잖아요. 발 네. 이렇게 척척척 들면서 하는 거. 캉캉춤은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청취자 한정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화려하고 눈과 귀가 호강하는 공연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음악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 공연을 아까 제가 퍼스트 클래스 레플리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또 하나의 그 표현으로 메시엄 뮤지컬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공연이 이 뮤지컬이 일반 뮤지컬처럼 한 20곡 정도 되는 곡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 곡들이 모두 다 유명한 팝을 이용한 음악이라 주크박스 뮤지컬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20곡 정도의 노래에 들어가는 유명한 진짜 팝 곡 수는 70곡 정도가 됩니다. 어우, 맞네요. 네. 그러니까 오펜바흐부터 레이디 가가 이 네. 원작 물랑루즈의 음악은 당연히 나오고요. 예. 마돈나, 그다음에 시아, 비욘세, 아델, 리한나 이런 노래까지 전 세계에서 최근까지 히트했었던 곡들이 나오는데 예. 이 곡들을 조금씩 잘라서 한 곡에 섞어 놓는 음악으로 만들어서 네, 이거 이제 작곡을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되려니까 이 70곡을 관련된 저작권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일이었겠네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게다가 미국 시장이나 이런 이 팝 시장은 굉장히 크니까 예. 이거 해결하는데도 몇 년 아까 말씀드렸던 그 15년 이거 중에 한 7, 8년은 잡아먹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해결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이 노래를 그래서 팝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보시면 색다른 재미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느끼실 수 있죠. 그러네요. 사실 원래 이런 건 연예 프로그램에서 네. 무슨 곡 들어갔는지 알아맞혀보세요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 같은데. 누가 이거 알려주면서 노래 하나 잘라가지고 그렇죠. 인터넷 강의하듯이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것도 마음대로 못할 거예요. 저작권 때문에. 그럼요. 네. 근데 무대 연출 굉장히 화려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대 자체가 일단 화려한 데다가 네. 음악도 굉장히 친숙하면서 네.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무대에서 출연한 배우들의 그렇죠. 안무, 네. 춤 이것도 정말 화려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캉캉춤도 말씀하셨는데 이 물랑루즈라는 그 뮤지컬의 물랑루즈가 클럽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 이 클럽의 쇼가 메인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쇼가 너무 옛날 춤을 추거나 이러면은 지금에 있는 히트한 팝이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상들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지금 관객들이 보기에 전혀 올드하지 않고 세련된 장르도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탱고 장면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잘 연출해 놨고요. 공연 보시기 전에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쇼츠 영상 같은 거 물랑루즈 찾아보시면 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신 다음에 기대감 가지고 공연장 가시면 기대보다 못해서 실망하는 경우 없으실 겁니다. 네. 이게 만족스러운. 네. 저도 이제 그 자료를 찾다가 알았는데요. 네. 파리 몽마르트 있는데 18구 있는데 그 동네라 그러네요. 거기가 몽마르트가 있었던 데가. 근데 그 몽마르트가 처음 만들어질 때가 19세기 중반 무렵 좀 지나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여성들의 발목만 보여도 그렇죠. 엄청난 일이었다고 하는데 캉캉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파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클럽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약간 그 묘한 분위기죠. 근데 뮤지컬의 그렇죠. 그 당시엔 그랬을 것 같아요. 뮤지컬의 소재로 이런 장소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뭔가 해방감 같은 거 느낄 수 있는. 해방감도 그렇고 그 안에서 그 시대가 억압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실제 자유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뮤지컬로서 굉장히 괜찮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이 오늘 공연. 네. 물랑루즈를 왜 봐야 하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뮤지컬을 내가 좀 봤다. 여태까지 좀 봤다 하시는 분들 현재 브로드웨이에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연을 브로드웨이와 같은 퀄리티의 무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최고의 브로드웨이의 어떤 그 공연의 컨셉, 이 객석까지 그 화려함을 관객들한테 줄 수 있는 컨셉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있으니까 모르면 몰랐지 알고 있는데 못 가는 것은 좀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 공연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쇼나 그 환호 막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쇼 뮤지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얼마 전에 끝났던 브로드웨이 42번가 같은 공연도 좀 예전에 만들어졌던 공연이니까 이런 공연을 만나시면서 객석에서 그동안 좀 갖고 있었던 마음의 어떤 그 응어리 같은 걸 터뜨릴 수 있을 만한 공연. 방금 그 시청자 게시판에 이렇게 주셨던 분처럼 하나도 돈이 아깝지 않은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시려면 꼭 현장에서 현장감으로. 그리고 배우분들이 너무 멋지게 훌륭하게 소화합니다. 그 홍강호 배우나 김지우 배우나 아이비 배우나 왜 저를 그렇게 웃으시면서. 아니 그 공연 보시고 온 다음에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았을 때 보통 이렇게 안영수 대표께서 이런 식의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사회 방송할 때 승모근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평상시에는 뭐 중간에도 노래 한 곡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노래 안 들어요? 오늘 노래 갖고 왔는데요. 제가 제작사에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시사회에서 우리나라 배우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는 노래를 들려드려야 좀 가사도 그렇고 좀 딱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이 아직 되진 않아서 브로드웨이 버전 음원을 갖고 왔거든요. 그 오늘 준비한 곡이 아마 딱 들으시면 이 노래가 나와 물랑루즈에? 이게 2001년에 나왔던 영화 물랑루즈와 이 노래는 연관이 없어요. 아마 샹들리에라는 노래 들어보시면 그 CF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아실 텐데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분위기를 알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이 노래 하나 브로드웨이 버전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공연 보러 갈지 말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뮤지컬 물랑루즈 OST 샹들리에라는 넘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ave you known the dreadful power of absinthe?